내일이면 대선까지 정확히 50일이 남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까지 이 밥상 민심 선점을 위한 경쟁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5선 중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의 미래시민광장위 상임위원장 네, 네. 그리고 선대위 후보직속 특임본부장 네, 이 직함 자체가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조정식 의원은 이 지지율에 있어서 이른바 비교 우위에 있다가 비교 열세로 돌아선 그런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하나둘씩 나오면서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후보 지지도 문제는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설 명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쭉 이렇게 선두로 많이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그 30% 후반대에서 40% 돌파한 것도 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다시 좀 전열을 정비하면서 다시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 보면 좀 과정에 있다고 봐져요. 과정에 있고 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선거 구도가 다자 구도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 명절 때까지의 전체 판세와 흐름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여러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낼 유능한 그 경제 대통령 또 민생 대통령이란 부분들을 그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저 중도층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하면서 예. 이렇게 굳굳이 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대선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후보가 반사체냐 발광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흔히 언급하지는 않았던 그런 표현들인데 이것이 하나의 또 판단 기준으로 등장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를 정권 교체론에 힘입은 반사체다라는 게 민주당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발광체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사체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의 본인의 그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삶의 과정도 그랬고, 그러니까 많은 역경을 거치고 또 이 많은 역경과 눈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항상 위기에 도전을 하고 그 도전을 다시 또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행정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오면서 스스로가 빛을 내고 또 그걸 가지고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왔던 아마 이제 그런 특성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제 설 민심에 대한 이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설 민심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어쨌든 이제 이번 설 명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직전에 있는 설 그 연휴이기 때문에 그 설 명절 때 전국적으로 이제 여론이 다 한번 섞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여론조사 결과들이 쭉 하면 판세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2월 15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과 후보 동맹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대선판이 다 이제 거의 그 큰 흐름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설 명절 연휴까지의 그 앞으로의 2, 3주의 기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거 거기서의 포인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결국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대통령 선거거든요. 예. 또 그런 데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 누군가. 그리고 그런 유능하고 또 성과에서 검증되고 또 그런 정책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 누군가. 그러니까 그 점을 국민들께 또 중도층께 제대로 알리고 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전공법이고요. 예.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점에서 그런 전공법을 갖고 또 현재 계속 현장도 다니시고 또 각종 공약이나 또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정책 비전 능력에서는 압도적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평가를 높게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주 중반부터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치권의 단연 최고의 화제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네네, 네. 그 중에서도 7시간의 녹취록 이거였습니다. 어제 보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았는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뭐 그렇게 큰 거 없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저도 어제 이제 어제 방송을 잘 지켜봤습니다. 봤는데요. 어제 방송된 분량은 전체 약 7시간 45분 중에서 일부분 방의 내용이었었죠.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 적은 분량이었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어떤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용어 뭐 이런 데서 봤을 때 사실 제가 적잖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이 내용에서는 몇몇 발언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예. 좀 충격적인 발언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많은 소식을 접했던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역시 그랬나 보다라고 다시 그런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잘 몰랐다든가, 그다음에 중도층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파장이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나 태도, 이 부적절하고 다소 충격적이었다라는 부분들,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 가장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미투 발언이나,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자에게 캠프로 들어와라, 그다음에 이제 1억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든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에 MBC 이후에 후속 인터넷 매체에서 또 이제 녹취록을 중간에 이제 보도 못한 부분들을 또 네. 이제 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은 굉장히 거슬리는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나 그다음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랄까요?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 대해 했던 얘기라든가, 또는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했던 얘기라든가, 또 그 기자에게 또 캠프 관여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등등 얘기들,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후속적인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녹취록 등등을 더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제 비선 실세로서 많이 윤핵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비선 실세가 윤핵관이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씨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를 가리켜서 최순실 시즌 2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네네. 보도 이후에 특히 더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고요. 비선 실세라고 저희는 딱 이 매치가 되는 인물이 최순실 씨였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도, 이런 선거 상황에서의 이 공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후속 취재들을 하고 있고, 어제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 신문에서도 무속인 얘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네, 그랬죠. 윤석열 후보 부부와 잘 알고 있는 무속인이 선거 캠프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직접 인재, 영입과 그다음에 발굴 작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 또 이런 또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이 부분도 또 이제 논란이 앞으로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이게 이제 제2의 최순실에 대한 얘기들이 단순하게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오늘 오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이 최순실 사태로 흘러가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이제 썼다가 또 급하게 또 지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네네. 아닐까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재까지의 이 단일화를 거부한 독자 행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안철수 후보의 대로 자기의 비전과 자기 목표가 있으시겠죠. 또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그 정치권 일각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국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과연 단일화가 이제 쉽게 성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은 만만한 과정은 아니라고 예.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캠프가 전열을 정비하면서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그 뭐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불리한 상태에서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 단일화라는 정치 이슈를 활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후보가 되는 걸 전제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또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이 단일화라는 거는 그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딱 한 번 성공을 했어요. 그 과거에 그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 전제는 뭐냐면은 그 후보 간에 내가 다 포기하겠다.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전제하고 할 때 감동이 있는 거고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양상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권 교체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만을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간에 담합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어느 한쪽을 가서 누르는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설 연휴 전에 또 하나의 관심 있는 이벤트죠. 텔레비전 토론이 일단 두 후보 간에 성사가 됐고요. 지금 한창 준비 중이실 텐데 주제는 물론 국정 현안 네네. 전반이지만 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불보듯 뻔한 상황, 대장동 관련된 공세를 여기에 대한 의혹 규명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예, 예. 어쨌든 이 TV 토론이 이렇게 합의된 거는 굉장히 저는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그동안 조각조각 후보들에 대해서 접했던 소식들을 갖다가 두 후보가 정말 얼굴을 마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의 비전과 그 다음에 역량과 자질을 다 이제 후보께 내보여 검증받는 과정이잖아요. 예. 저는 그 점이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 TV 토론이라는 모든 주제가 다 논의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 부분은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당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리어 저희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도 제가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를 경험을 해보면 TV 토론은 첫 번째 TV 토론과 마지막 TV 토론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TV 토론에 관심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과연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지도자인가, 그 리더십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무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저희들도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희 선대위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하게 국민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부각을 시키겠다 그런 거고 또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은 자신이 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런 그 비전과 그 다음에 정책 역량 또 추진력, 성과, 리더십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압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가라고 여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TV 토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충분히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